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할 건데, IC에 대해서 할 건데, 볶음보에 대해서 좀 개념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 볶음보를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정리한 거에서 어디까지 했냐면, 볶음보는 과연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보의 압축 철근은 그때 내린 결론은 좋다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사실 반복될 텐데 처음 시작은 이번에는 한 개념적인 거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볶음보가 좋을까라는 거. 이건 약간 지난번에 했던 거를 포함해서 약간 리뷰 플러스 또 어떤 점이 추가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제가 쪼갠다는 얘기겠죠. 이거를 한번 얘기하면 제가 또 말이 급 많아져가지고 한번 하면 막 가끔 막 거의 1시간 가까이, 사실 많은 얘기가 아닌데 내용적으로는 사실 핵심만 얘기하면 10분 안에 끝날 얘기를 엄청 뭐 이것저것 그 관련된 내용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제 좀 쪼개야겠다, 좀 개념적으로 딱딱 끊어야 보는 사람도, 저도 지루하더라고요. 제가 말했는데 제가 지루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쪼개는 게 훨씬 낫겠다. 일단 그렇게 해서 당분간은, 물론 나중에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개념적으로 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막 유도하다가 갑자기 뭐 다음번에 이어서 하겠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흐름이 또 끊기니까 내용적으로 이제 좀 끊을 수 있는 거는 좀 끊어보려고 하고,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볶음보가 좋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결국 응력 변형률이다. 곡선이다. 결국 글씨가 결국 볶음보도 응력 변형률 성립, 그리고 압축력과 인장력이 평형. 그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세 번째, 볶음보 해석에서 뭐 설계도 될 수 있고 중요한 한 가지 요소, 뭐 한 가지는 알 테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는, 이 뒤로 이제 쭉쭉쭉 있을 텐데 제가 오늘은 요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쫙 해보면 좋을까 였죠. 그래서 이렇게 볶음보가 철근이 이렇게 있고 위에 철근이 있는 거죠. 이게 압축축에 철근이 있는 거를 볶음보라고 하고, 인장증만 있는 거는 그냥 당근보라고 했고, 이렇게 있을 때 왜 좋냐 라는 거에서 첫 번째가 연성도 말이 어려우면 변형 능력이 좋아진다, 능력이 상승된다. 이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만 오늘은 막 수식을 풀고 막 문제를 풀고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왜 변형 능력이 좋냐, 이제 당근보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당근보 설계를 할 때 보의 설계 컨셉은 뭐였어요? 항상 우리는 변형 능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변형 능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콘크리트는 IC가 콘크리트랑 철근이랑 합친 건데, 콘크리트는 취성적이란 말은 얘가 파괴되면 그냥 부서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철근은 어떻게 돼요? 시간 쭉 늘어나죠. 쭉 늘어난다. 즉 이거는 요 곡선을 보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응력 변형률 곡선을 꼭 보셔야 됩니다. 철근은 여기 변형률이라고 했을 때 쭉 가는데 콘크리트는 그냥 부서진다. 즉 우리는 어디가 파괴되는 게 좋아요? 변형 능력을 확보하려면 콘크리트 쪽이 아니라 철근 쪽이 파괴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다르게 얘기하면 보에서는 인장측 콘크리트가 미리 파괴되기 때문에 압축 측은 콘크리트가 저항하고 인장 측은 균열이 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는 저항 못하니까 철근이 저항한다. 즉 인장 측을 약하게 해서 인장 측으로 변형이 쭉 어떻게? 인장 측을 약하게 변형 쭉 할 수 있게 한다. 즉 우리의 설계 핵심은 보에서 인장 측을 약하게 한다였고,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압축축에 철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압축축이 강하게 되죠. 그러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인장 측이 약하게 되니까 변형 능력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하면 우리가 원래 최대 철근비 기준이라는 게 있죠. 변형 능력을 제한하는 최소 이 정도는 변형해야 하는 최대 철근비가 있는데 철근을 강도를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근데 얘를 증가하면 설계상 불가능하잖아요. 설계 코드를 만족시키지 않는 게 되니까 철근은 2 이상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철근을 압축 쪽에 넣어버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인장측이 약해져서 인장측이 변형이 더 늘어난다. 즉 내가 똑같이 최대 철근비를 정도를 넣어서 최대 철근비보다 살짝 큰 양을 넣어놔도 내가 압축축에 철근을 넣으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최대 철근비 기준을 만족해버린다고요. 그죠? 이런 관점도 있고, 철근을 더 넣어야 되는데 강도를 만족하면 더 넣어야 되는데 변형을 만족 못해. 그러면 내가 압축축에 더 넣음으로써 인장 측에다가도 더 넣을 수 있다 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고, 즉 연성도가 증가한다. 첫 번째였고, 이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해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변형 능력이라고 하고 이게 곡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곡률 모멘트. 그래서 모멘트가 파괴가 빡 돼서 이렇게 쭉 해서 좀 여기서 파괴될지 요 세 개의 그래프가 있다. 압축 철근이 많은 거는 어떤 거다? 얘라고요. 압축 철근이 많을수록 더 쭉 면성 능력이 좋다. 즉 압축 철근이 있을수록 좋다. 변형에 좋다. 이거 아시면 되고, 첫 번째였고. 연성도가 증가하는구나. 사실은 두 번째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철근을 밸런스 균형 철근비 정도가 되면 뭐죠? 철근이 항복할 때, 철근 항복 시 콘크리트 파괴. 간단하게 얘기해서 최대 철근비보다 훨씬 균형 철근비는 최대 철근비보다도 많잖아요. 그죠? 즉 철근비를 많이 넣으면 중요한 건 지금 균형 철근비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철근을 많이 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 압축축 콘크리트. 왜냐면 균형 철근비보다 철근을 많이 넣으면 철근이 항복하기 전에 최대 철근비는 어느 정도 2배 이상은 변형하니까 항복은 당연히 한 상태니까. 그죠? 왜냐면 이게 0.004나 철근의 변형률이 2의 입실론 y의 최대값보다는 많이 변형하니까 어쨌건 0.002 400mpa 기준으로 철근이 400mpa짜리면 항복 변형률이 0.00이잖아요. 0.002보단 증가한다고요. 근데 철근을 최대 철근비를 지나서 균형 철근비만큼 넣으면 얘가 딱 0.02 항복했을 때 콘크리트 파괴된다고요. 즉 취성적으로 되는데 말씀드렸죠. 압축 철근을 넣으면 상대적으로 인장 측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변형이 늘어나서 균형 철근비만큼 넣어놓은 상태에서 압축 철근을 많이 좀 어느 정도 넣어준다.
그러면 얘가 갑자기 최대 철근비 정도의 변형률도 만족시키면서 기준을 만족시키게끔 그 방향으로 온다. 기준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오게 된다. 물론 그 철근을 어느 정도 넣어야 이 최대 철근비 기준까지 만족할 정도의 변형이 생기냐는 계산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죠? 이거 뭐 수식으로 풀 수도 있겠죠. 개념적으로 아시면 된다고요. 내가 강도를 못 만족시켜서 철근을 더 넣어야 돼. 근데 변형을 만족 못 해. 사실 1번, 2번은 같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그랬을 때 압축 철근 많이 넣으면 변형 능력 상승해서 내가 기준도 만족시키고 실제로 철근을 더 넣을 수 있으니까 강도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구나 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스터럽의 시공의 여기 시공성. 저희는 보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보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으면 이렇게 감죠.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스터럽을 감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압축철근이, 물론 압축철근이 아예 없으면 얘를 이렇게 감으려 해도 걸리는 게 없죠. 그러니까 시공하기가 편치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막 갈고리도 해놓을 텐데.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만약에 철근들이 있다. 그러면 얘네를 갖고 지지대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즉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지대 같은 게 있어서 이걸 딱 중심으로 쭉 감는 거죠. 감으면 이거를 시공하실 때도 철근 배근을 하기가 훨씬 용이하겠죠.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강도는 만족하더라도 이렇게 양옆에 2개 정도는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뭐 135도 뭐 갈고리 하든지 뭐 이렇게 90도 갈고리 하든지, 그죠? 이렇게 스터럽 횡보왕근을 감기가 참 용이하겠구나. 강도적인 측면을 빼고라도, 변형 능력을 빼고라도 이 자체로 시공성이 증가하겠구나 라는 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마지막 네 번째는 장기 처짐에 용이하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보통 하중이, 저희가 보가 있으면, 이게 보가 있습니다. 만약에 분포 하중이 쭉 있으면, 그죠? 이게 계속 여기가 하중이 계속 없는 게 아니고, 어쨌건 여기가 뭐 활하중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계속 돌아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계속 하중은 계속 가해지고 있겠죠. 이렇게 뭐 기둥이 있고 여기 보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여기에 하중이 없는 게 아니라 뭐 자기 슬라브 자중도 있고 뭐도 있고 여기서 뭐 비어 있는 게 아닐 테니까 쭉 계속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얘가 계속 뭐 힘을 받고 있다고요. 그죠? 이게 1년, 2년, 3년, 4년 받고 있으면 조금씩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보가 처진다고요. 처질 거라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일정해질 텐데, 어느 순간까지는 어느 시간에 따라서 한동안 처진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하중이 계속 그 정도가 작용하면 이제 쭉 있겠죠. 어느 정도로. 그 실험을 했겠죠, 또. 이렇게 도대체 하중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시키면 이게 처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까 했더니 아니다. 실제로 하중이 계속 작용하면 일정 시간까지 계속 처짐이 증가하더라. 왜냐면 여기가 단순 보면 요 가운데가 제일 크게 처지니까 이렇게 그린 거고, 그랬을 때 그 처지는 양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압축철근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즉 장기 처징에 뭐라 그랬죠? 용이하다 그랬죠. 즉 압축철근비를 이렇게 쓰죠. 요 해시 붙는 게 압축철근비인데, 압축철근비가 클수록 어떻다고요? 처짐이 줄어든다. 이렇게 했겠죠. 생각해보면,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처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질 텐데, 여기 압축 철근이 이렇게 딱 잡고 있어. 압축 더 센 거를 압축에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압축 걸릴 때 얘가 버틸 것 얘보다 원래 없는 거보다 더 버티겠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더 버티겠죠?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전 이렇게 생각해 봐도 압축 철근 있으면 더 처짐이 발생 안 하겠네 라는 생각도 들던데, 여기 인장 철근만 있는 것보다, 여기가 콘크리트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압축이 받아서 변형률이 이렇게 될 텐데,
그죠? 여기 압축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압축력, 여기 상부에는 압축이 걸릴 텐데, 얘가 철근이 더 강하게 나를 버티고 있으면, 양력 쫙 버티고 있으면, 얘가 더 휠 게 덜 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어디에도 들어와 있다? 아, 장기 처짐에 대한 시계도 들어와 있다. 간단하게 미리 언급해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장기 처짐에서 어떤 걸 보게 되실 거냐? 이렇게 람다 이런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장기 처짐 계수 같은 관련 계수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게 감셉이 아니고 이런 거 사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콘크리트에도 이렇게 된다. 시기. 즉 중요한 건 이 위는 시간에 대한 경과 계수다. 즉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당연히 처짐 많이 발생할 거다. 근데 분모에 들어가 있죠? 압축 철근비가 들어가 있다. 즉 장기 처짐에는 압축 철근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장기 처짐이 줄어드는구나. 그죠? 요 시간에 대한 경과계수나 이런 거는 다 기준의 코드에 나와 있고, 나중에 요거를 보게 될 거다. 즉 지금 알아두셔야 될 거는 변형 능력이 확대된다 라는 거 하나와, 이전 정리에서도 했지만 플러스에서 시공에도 용이하겠구나. 마지막으로 처짐에도 압축 철근을 넣는 게 장기 처짐에 용이하고, 그 장기 처짐 계수가 압축 철근의 비로서 표현이 되고 반비례하도록 표현이 돼 있고, 이거는 나중에 처짐을 우리가 정리할 때 보게 될 거다까지 해서 1번 정리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